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토화란 그런 낱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걸프만 전쟁일 때 아마 폭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연기로. 초토화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연속된 그림은 아닙니다만 어디서 굉장한 폭격을 받아가지고 전 시가지가 정말 새카맣게 됐습니다. 큰 거 몇 개 빼고는 완전히 전부 타버린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초토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고 큰 것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큰 홍수로 아마 이렇게 집들이 무너지고 한 그런 모양입니다. 일종의 폐허가 된 상황이죠.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와서 뭔가 떠내려가다가 다리 같은 데 걸려있는 그런 잔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사진들과 전쟁으로 이렇게 폭격이 됐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을 어느 것을 초토화라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초토화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부분이 초토화일까요? 뒷부분에 홍수로 났을 때 이렇게 폐허가 된 걸 초토화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토화라 하면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걸릴 초다, 걸린다, 불에 탄다는 뜻이죠. 그리고 흑토, 될화, 흑토와 될화는 가끔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걸릴 초는 별로 보지 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꽤 낱말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걸릴 초의 윗부분의 글자는 새를 뜻하는 새 초자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의 이 점이 4개는 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새가 어디에 좀 불에 타려는 모양이다.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새가 불에 타려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걸릴 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와 관련된 몇 가지 낱말을 보겠습니다. 초조하다, 초조하다 말을 많이 하죠. 몹시 애가 탄다, 탄다는 뜻이 나오죠. 몹시 애 태운다는 그런 뜻이 나오죠. 초조. 조는 우리가 건조기 할 때 쓰는 조입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건조한다든지 할 때 그런 글자인데요. 그리고 앞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불은 이렇게 활활 이렇게 움직여서 막 타오릅니다. 위에 부분은 이 부자가 3개인데 아래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새들이 막 지지배배 이렇게 운다 그럴까요? 노래한다 그럴까요? 그런 모양입니다.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것 굉장히 많이 지저귀면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불이 있다 하면 불도 이렇게 일렁일렁거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렁거리면서 뭔가 마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 탈 때는 목이 마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몹시 애 태운다, 몹시 애가 탄다 하는 것이 초조란 뜻입니다. 그리고 초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초점을 받는다는 것은 관심이나 시선이 집중되는 사물의 어떤 중심이다. 초점을 받는다. 초점이다. 그리고 볼록렌즈나 오목 거울 따위에서 평행광선이 굴절되거나 반사되어 한 곳에 모이는 점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 같은 걸 가지고 해를 이렇게 비추다 보면 이 뒤에 종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초점. 사진기를 다룰 때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죠. 포커스, 영어로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핀트가 맞는다, 안 맞는다는 것도 이렇게 관련된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초점이라고 하느냐? 이 불타는 점이죠.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까만 종이에다가 좀 오래되고 있으면 연기가 살살 나옵니다. 그렇게 탄다 해서 태우는 점이라는 거죠. 집중해서. 그래서 초점이다. 이것도 걸린다, 탄다는 뜻입니다. 노심초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심, 초사. 초사는 사는 이렇게 속, 마음을 뜻하죠. 속을 태운다. 초사. 노심은 애를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자는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애를 쓰고 속을 태우는 것이다. 몹시 애를 태우는 것을 노심초사라 그러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초미. 여기에 미는 눈썹을 뜻합니다. 눈썹. 눈 위에 있는 눈썹 모양이다 해서 눈썹을 뜻합니다. 눈썹이 탄다는 얘기예요. 초미.
눈썹에 불이 붙었다. 아, 내 눈썹이 타겠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눈썹이 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불장난하다가 이렇게 앞머리나 눈썹을 좀 거슬리고 태우는 경우를 어릴 때 또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우 위급하다. 눈썹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초미란 것은 굉장히 위급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초미의 관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아주 급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모이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초미지급이다. 지금 초미의 어떤 급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 초조하다, 초점, 노심초사, 초미 전부 그을릴 초를 씁니다. 우리가 이 초자는 한자로 잘 쓰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당히 쓰는 말이고, 그리고 뭐 불이 뭔가 탄다는 그런 뜻이죠. 자, 오늘의 주제 낱말이 되는 초토화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초토, 앞에서 초는 거슬린다, 불을 태운다 했죠. 그래서 땅을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타고 거슬린 땅을 초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초토로 변하거나 초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완전히 타버린 땅이죠. 불에 타기 위해서는 뭔가 불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으로 공습을 받아서, 폭격을 받아서 불이 나서 시가지가 일제히 다 타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초토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하면서 일부러 초토 작전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뭘 다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초토 전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홍수로 이렇게 초토화됐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보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폐허가 되고 굉장히 어지럽게 되었지만은 이것을 초토화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초토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은 초토화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전쟁으로 폭격을 받아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땅도 이렇게 탔겠죠. 불바다가 됐으니까. 네, 이런 것은 정말 초토화가 됐다. 온 시가지가 초토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토화란 말을 쓸 때 초와 관련된 그런 낱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초토화는 그냥 황폐하게 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초토화됐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불에 거슬린 것이, 불에 타버린 것이 초토화의 원뜻이다.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낱말을 정확한 뜻을 알고 서면 함부로 그렇게 홍수로 초토화가 됐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도, 엊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태풍이 와서 어느 지역이 초토화가 됐다 이러는데, 이렇게 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휩쓸려 갔죠. 황폐화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